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신체활동 지원 6번째 시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석션, 흡인이죠. 흡인이란 찌찌를 빨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기도의 분비물, 가래나 침을 빨아들이는 것을 석션한다, 흡인한다 그러죠. 우리가 피를 빨아먹는 악기를 흡혈귀라고 하죠. 뱀파이어. 자, 그래서 석션을 하는 일을 우리 요양보살 선생님들은 의료행위라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나온 것은 1등급, 2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 이 석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가는 게 맞지만 때에 따라서 시설에 가지 않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기도 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의 분비물을 이동식 석션기, 벽에 있는 석션기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거할 때는 압력을 이용하죠. 그래서 음압을 이용하여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래가 계속해서 쌓여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죠.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폐렴에서 폐혈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찌찌를 최대한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 요양보살 선생님들은 이 찌찌를 빨아들이는 도구를 소독하는 방법, 잘 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도록 하고,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고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 속에서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말려야 돼요. 그럴 때는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용구 사용이 있어요. 복지용구는 장애인 용품이죠. 하지만 장애인 용품이라고 부르니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복지용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복지용구는 몸과 마음,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용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땅땅땅 때려서 고시한 물건을 복지용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제도에서는 비싼 것은 대여를 하고 싼 것은 조금 보조해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를 외울 필요가 없고 대여에다가 비싸다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여의 품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5개 중에서 가장 비싼 거를 찾으시고, 구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5개 중에서 가장 싼 것을 찾으세요.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대여를 하는 것이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싸기 때문에 조금만 보조해주면 살 수 있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 휠체어를 보면 사용시 주의사항, 바퀴가 달린 모든 것에는 잠근 장치가 있다고 했죠.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는 때 평평한 지면에 둘 때는 브레이크, 잠근 장치를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보관할 때는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기압이 높다는 것은 바퀴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탕탕 튀죠. 우리 자동차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적정 공기압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적당한 공기를 넣어서 항상 준비하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전기 제품이에요. 코드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위에서 열을 발산하는 찜질기나 다른 전기 제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욕창 예방 방석을 소독할 때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커버는 자주 세탁하도록 하죠. 수동 침대에는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크랭크가 있어요. 일명 뺑뺑이라고 하죠. 크랭크.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리모컨이 있는 전동 침대를 많이 쓰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 침대 난간을 잘 올려줘야 돼요. 낙상 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이 부착되어 있고, 크랭크를 쓰지 않을 때는 밀어서 안쪽으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침대를 사용할 때 이 침대에는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언제든지 환자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실로 뛸 수도 있고 수술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옆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브레이크 잠근 장치는 항상 잠궈져 있어야 되고,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침대 난간은 꼭 세워서 고정시키도록 한다. 침대를 사용할 때 3번,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침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침대 난간에 몸을 지탱하지 않도록 하고, 침대에서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침대 난간이 설치 시 칸막이 사이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한다. 안전한 침대 사용법, 안전하다는 것은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항상 침대 난간은 올려져 있어서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침대 난간에 기대지 않도록 한다.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침대가 흔들려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팡이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양은 T자형이죠. T자형 한발 지팡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의 종류가 있어요. 점이 4개인 4점 지팡이, T자형 지팡이, 접이식 지팡이, 카나디언 지팡이, 그 다음에 겨드랑이, 목발 지팡이 등이 있죠. 지팡이 사용 시 주의사항, 우리가 구두 굽이 다르면 넘어지듯이 지팡이 꼬무가 다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무가 닳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꼬무가 닳았으면 교체하도록 한다. 보행기의 종류는 이렇게 바퀴가 달린 것도 있고 바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실버카, 보행 보조차, 어렸을 때는 유모차를 타고 나이가 드시면 실버카를 밀고 다니죠. 자, 그래서 실버카의 손잡이에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요. 자전거처럼. 그래서 속도를 줄이려고 할 때, 멈추려고 할 때 어디를 누르냐? 손잡이에 브레이크를 누르도록 한다. 보행차는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동변기는 현대판 요강이죠. 그래서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배설하도록 도와주는 용구예요. 이동변기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것도 있고요.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는 변기를 말하죠. 소변기는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있는 게 좋고요. 소변색을 볼 수 있도록 흰색이거나 투명한 것이 좋다. 안전손잡이는 건강한 쪽에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손잡이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손잡이가 빠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사용 전 빠지지 않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벽과 안전손잡이 사이에 팔이 끼이면서 넘어져 골절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한다. 목욕의자는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나 머리를 감길 때 사용하는 목욕의자이다. 그래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는 일으키기 쉬운 높이의 의자가 좋다. 목욕의자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목욕
목욕 리프트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시킬 수 있으며 특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편리하다. 이동욕조, 이동욕조는 침대 위나 거실 등에서 목욕할 때 사용하죠. 이동욕조 시 사용 시 주의사항은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욕조를 잡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1인용이에요.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에 찔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목욕 중에 응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배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빨리 빼도록 한다. 미끄럼 방지 용품 등이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 있고 미끄럼 방지액이 있어요. 요실금 팬티가 있고요. 지필스, 배회 감지기, 치매 증상이 있거나 목적도 없이 뺑뺑 돌아다니는 배회를 할 때, 길을 잃을 위험이 있을 때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다. 배회 감지기. 그래서 이거는 전원이 꼭 켜져 있어야 되고요. 세탁을 할 때는 물에 닿지 않도록 제거하셔야 합니다. 자, 경사로가 있고요. 안전관리, 낙상. 우리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어르신들보다 낙상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돌봐야 돼요. 낙상은 몸이 넘어져 떨어져 다치는 것을 말한다. 낙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시키도록 한다. 일어나기 전에 다친 곳과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자,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내재적 요인이라고 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운동장애가 있거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환경적 요인은 너 때문이에요. 외재적 요인이죠. 그래서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했어요.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때 넘어진 건 환경적 요인, 너 때문이다. 낙상을 예방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물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닦도록 하고, 변기 옆과 욕조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데 건강한 쪽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 안에 꼭 깔아두도록 하고,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침대를 사용할 때는 침대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도록 한다. 화재는 불이 나는 사고를 말하죠. 화재 예방을 위한 평소에 좋은 습관으로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튀김 같은 거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자,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난로 곁에는 불이 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을 놓지 않도록 한다. 화재가 났을 때 먼저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한다. 소화기 사용법 1번 안전핀을 뽑도록 한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여 노즐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쥐도록 한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화재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할 때 불이 붙었어요. 멈춘다.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한다. 엎드린다. 불을 뒹굴면서 끈다. 그 화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해요. 입과 코를 막고 바닥을 낮은 자세로 기면서 나오도록 한다. 화재 시 대피 요령 3번 불 속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앞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걸어 나오도록 한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최대한 자세를 낮추도록 한다. 수해와 태풍,
물난리가 난 걸 수해가 났다 그러죠. 5번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온 가스가 집안에 쌓여있는 축적되어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도록 한다.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하도록 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진은 땅의 진동을 말하죠. 땅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은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치워두도록 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리도록 한다. 정전은 전기가 갑자기 끊어진 것을 말하죠. 정전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모든 사고에는 당황하지 않는다이죠. 4번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도록 한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전기 사고, 우리가 전기로 화상을 입었을 때, 그럴 때 대상자에게 물을 뿌리지 않죠. 전기 사고 환자에게는 물을 뿌리지 않는다. 깨끗한 꺼즈를 덮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신체활동 지원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